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물건 분류 나오네요. 물건의 분류. 186이요? 6? 등기 추정력이요. 등기 보실 차례였군요. 등기. 물건이 변동하려면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지요. 예, 그걸 형식주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A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렇게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가려면 매매 계약이라는 거. 이 매매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매매 계약과 또다시 별도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은 어떤 형식을? 등기라는 거. 등기라는 형식을. 이게 동산이면 점유라는 형식을. 이 형식을 갖춰야만 물건이 A에서 누구로? B로 넘어가는 걸. 이걸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에 대해서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등기라는 거에 대해서. 자, 거기다 하나 써보겠습니다. 등기 위에다가요. 등기. 여기서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 발생 요건하고 존속 요건하고 두 가지 논의가 있거든요. 등기는 효력 무슨 요건이라고 썼어요? 발생 요건이라고 썼죠? 이걸 발생 요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효력 존속 요건으로 보느냐, 요게 엄청나게 결과에 있어서 다르거든요. 등기라는 걸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지요. 이때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효력 존속 요건이면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면? 존속 요건이다. 존속. 등기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존속한다고요. 존속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이 땅에 대해서 뭐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등기가 돼 있어야죠.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존속하게 되죠. 존속 요건은? 예.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환원하면? 등기가 없어지면? 존속해야 존속을 못해요. 못하는 거지. 그게 존속 요건의 뜻이에요. 그럼 뭐가 없어지면 끝이에요 이거는? 등기가 멸실되면, 등기부가 어떻게 되면? 멸실되면,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 말소가 되면, 누군가가 불법하게 이게 손을 대가지고 이 등기가 어떻게 되면? 말소가 됐다. 누군가에 의해서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가 됐다. 그러면 이 존속 요건에 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땅은요, 이 땅은. 존속이에요,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등기가 있어야 존속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등기가 뭐하는 순간? 말소되는 순간에 저 물권은요. 저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소유권은 사라지게 되죠. 땅의 소유권. 이게 물권이죠. 물권이 존속이에요? 없어지게 돼요? 소멸해요. 이게. 등기가 무슨 요건이라고 하게 될 때? 존속 요건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땅이 이렇게 이 땅이 여기 1000평이 A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A 앞으로. 근데 B가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이 등기를 없애버렸어요. 등기를 어떻게 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아니면 이게 6.25 전쟁 나면서 등기부가 불타버렸어요. 그럼 등기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말소됐거나 어떤 놈에 의해서 말소됐거나 등기부가 불타버렸다 이게. 불탔죠. 그럼 등기부서 등기상으로 이 땅에 있는 등기가 있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등기가 날아가 버린 거죠. 말소됐거나 불타버리면 그럼 땅이요. 이 땅이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존속 요건에 의하면 등기가 무슨 요건이라면? 존속 요건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불법 말소되는 순간에 소유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이런 결론이 돼요. 그래 부당하지요? 부당하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존속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요?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그럼 등기가 불법 말소돼도 땅 소유권은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소멸하지 않으면 뭐만 없어진 거예요? 등기부만. 등기부만 사라진 거지 땅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등기만 사라졌지. 이게 등기만 사라진 거지 땅은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등기를 우리 대법원은 어떤 해석을 해요? 존속 요건으로 해요? 발생 요건으로? 태어날 때만. 이 태어날 때만 필요한 거예요. 태어날 때만 등기는. 오케이요? 오케이. 저 등기가 태어날 때 필요한 거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요. 주민등록 있죠? 주민등록이 내가 살고 있다는 거 표시하는 거죠. 주민등록이 내가 사라졌어. 등기 공무원이 이거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주민등록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 이게. 사라졌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거기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잘못 적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이게. 그죠? 예. 그럼 주민등록상 내가 죽은 거죠? 그럼 내가 죽은 거 나라는 사람이요? 아니죠. 아니죠. 똑같아 이것도. 등기가 뭐야? 이 물건이 땅이 존재한다는 표시죠. 등기로 표시한 거죠.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걸 등기법에서 표상이라고 그래요. 어느 물건이. 이 땅에 어느 물건이 존재한다는 뭐예요? 표상. 상징적으로 표시한 게 표상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뭘로 표상을 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를 뭘로 해요? 주민등록으로 해요? 내 친구는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내 친구는 술로 해요. 술로. 술을 먹으면 오늘 뭐 했다? 살아있다 이거죠. 살아있다. 운동 좋아하는 친구는 뭐예요? 운동을 하면 살아있다는 거죠. 그 김종국이라는 그 가수 있잖아요. 예. 3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다고. 예. 존재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땅은 존재 방법이 뭐예요? 등기죠. 오케이요? 이때 이 등기가 잘못됐거나 등기가 불타버렸다고 그래도 이 땅이 사라진 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추정력. 자, 보시겠습니다. 사례로 볼게요. 사례를 통해서. 실제 사건이었어요. 실제 사건. 제 수업 들었던 실제 수험생 얘기거든요. 판사로 재직 중인 감명의로 된 강남 소재의 토지 1만 평을 을이 10년 동안 관리해 오던 중 을이 인감도장과 서류를 조작해서 실제는 증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여 받은 적 없는데 증여를 원인으로 증여에 가로해 볼게요. 그럼 누가 증여자가 되는 걸까요? 갑이 증여자. 갑이 이 땅에 대한 증여를 한 사람, 증여자지요. 을은요, 수증자, 증여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그랬어요. 증여를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누구에서 누구로 이전을 해요? 갑에서 누구로? 을로.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는 거는 등기를 혼자서 했다는 뜻, 둘이서 했다는 뜻. 이전 등기는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혼자요, 둘이요? 둘이 하는 게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는. 혼자 하는 거는 보존 등기. 내가 건물을 지었다. 석 달 만에 건물 하나, 빌라 하나를 졌다. 그럼 내 앞으로 소유권 생긴 거죠? 최초로 소유권이 생겼죠? 그때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바로 건물이 하나 태어나면 소유권 태어난 거죠? 그때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최초로 소유권이 태어났다고 표시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예요. 그럼 보존 등기는 둘이서 해요? 혼자서 해요? 혼자서. 왜? 내 혼자 지은 거니까. 내 혼자 건물 지은 거예요. 그래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는 두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전 등기는 혼자서 둘이서.
거기다 쓰세요. 둘이서 한다. 둘이서. 이거 알고 계셔야 돼. 맥락을. 보존 등기는 누가요? 혼자서. 집진 사람 혼자서. 혼인신고는 둘이에요? 혼자예요? 둘이 하죠? 둘이 하죠. 이혼하고 나서는요? 이혼신고는 어떻게? 이혼신고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매매로요. 매매로 소유권 가져오려면 매도인으로부터 누구로? 매수인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해야죠. 그것도 혼자요? 둘이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는 등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둘이서 했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럼 등기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등기부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이 땅. 이 땅 지번이 만약에 100번지다. 100번지. 100번지 땅.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증여. 원인 증여. 소유권은 갑에서 누구로? 을로. 그래 등기부 떼면 이게 나와요. 등기부 떼면. 그죠? 소유자는 갑에서 누구로? 을로. 매도인 누구. 그 다음에 매수인 누구. 그 다음 등기원인 매매. 그죠? 날짜 이게 딱 나오죠. 날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등기부에 나오는 거예요. 등기부에. 등기부라는 게 뭐예요? 그 물건이 뭐 했다는 거? 변동했다는 뭐예요? 히스토리. 거기다 쓸 때 등기부. 쓸 때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 등기부에다 쓸 때 등기부의 핵심이 뭐예요? 히스토리. 등기부라고 써보세요. 등기부 위에다 뭐라고 써요? 히스토리요. 물건의 히스토리가 다 나와. 히스토리가. 그 물건이 언제 태어났고, 그죠? 대출을 언제 받았고, 그죠? 소유권이 언제 바뀌었고, 그죠? 이런 게 어디에 나와요? 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등기부가. 등기부가 그거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쌍징적으로. 쌍징적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표상. 자, 그래서 을이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갑은 증여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증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나 안 줬다. 근데 준 적이 어디 있어,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없어. 을은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부에는? 증여 되어 있지요? 안 준 걸로, 준 걸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갑의 말이요, 을의 말이. 네? 예, 법적으로는 누구 말이요? 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을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이전 등기가. 갑에서 을로 둘이서 등기가 되어 있죠. 원인도 뭐라고? 그러면 이거는 증여가 없는 걸로요, 증여를 준 걸로. 안 준 게 아니라 뭐 한 걸로? 준 걸로 뭐가 돼, 이게? 추정이 되어요, 준 걸로. 갑이 을에게 줬다라고 추정돼. 무슨 등기가 되면? 이전 등기가 되면 줬으니까, 네가 줬으니까 둘이 등기를 했지. 따라서 안 준 걸로요, 준 걸로. 준 걸로 뭐가 돼, 이게? 추정이 돼요. 이게 추정력이에요, 추정력. 그럼 을한테 불리해요, 유리해요? 을한테 불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한 거예요. 왜 유리해요? 얘는 가만히 있어도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된 거예요? 증여를 받은 걸로 안 받은 걸로? 받은 걸로 인정해줘. 누가 인정해줘? 법에서 추정을 해줘, 이렇게. 따라서 얘는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뒤집어야 돼요? 갑. 따라서 현재 등기 명의자가 누구예요? 현재 명의자가 을이죠. 을이 이 땅에 뭐인 걸로? 소유자인 걸로 추정돼요. 증여를 받은 걸로. 증여 받았다는 거죠. 추정되죠. 또 이 땅이 누구 거로? 을이 소유자인 걸로 간주돼요, 추정돼요. 추정돼. 현재 명의자가 을이죠. 을이 주인인 걸로 추정돼. 을이 주인인 걸로. 그럼 두 가지가 추정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첫째는 뭐가 추정돼요? 등기 원인이. 등기 원인이 현재 뭐예요? 증여죠. 그럼 증여가 없었다고요? 있었다고? 있었다고. 증여가 있었다. 적법하게. 불법하게, 적법하게. 적법하게 증여가 있었다고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매매라고
떼면 등기부에 매매라고 돼 있으면 뭐가 있었다고? 매매가 존재한다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걸로? 근저당권이 불법하게 적법하게? 적법하게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왜요? 갑은 얘한테 돈 빌린 적이 없는데, 갑이 을한테 돈 빌린 적 없죠. 없는데 뭐가 돼 있으면 여기에 근저당권이 돼 있죠. 그럼 뭘로? 돈을 빌린 걸로 안 빌린 걸로? 빌린 걸로 뭐가 돼요 여기에? 추정이 돼요. 이걸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등기 원인의 추정력, 적법 추정력. 등기 원인이 불법인 걸로요, 적법인 걸로? 적법인 걸로 뭐 해준다고요? 추정해요. 증여가, 매매가, 근저당이 있는 걸로 다 추정해줘 버려요. 이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현재 명의자, 현재 땅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을이죠. 을이 이 부동산의 뭐인 걸로? 소유자인 걸로. 얘가 소유자인 걸로 추정이 돼요. 오케이.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갑은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줬어요, 안 줬어요? 준 적이 없는데 얘는 받았다는 거죠. 예,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죠. 예, 이때 우리 법은 누구한테요? 현재 누구한테? 소유자. 현재 명의자인 을이 증여를 받은 걸로 추정을 해줘 버려요, 그냥. 그럼 이걸 누가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이 여기요. 쓰세요. 상대편이. 상대방이 뭘 입증해야 돼요? 줬다고요, 안 줬다는 거? 안 줬다는 뭘 해야 돼, 이거?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입증 책임을 진다, 입증 책임을. 누가 입증 책임을 져요? 상대방. 을은 뭐라고 그래요? 현재 명의자. 을을 현재 명의자. 갑은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여기. 아주 잘 나와요. 을은 현재 명의자. 을은 현재 명의자. 갑은 뭐라고 그러고요? 상대방. 현재 명의자. 갑은 상대방. 그럼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뭐였다고요? 증여가 적법이었다고 불법이었다? 불법이었다. 안 줬다니까 뭐예요? 불법이었다는 거. 그걸 뭐 해야 된다고? 입증해야 된다고. 그럼 누가 유리한 거예요? 을이. 추정되는 사람이 유리, 불이? 유리한 거죠. 얘가 어떻게 하고요? 상대방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엄청 불리한 거죠. 엄청 불리한 거죠. 왜? 이거 다 뒤집어야 돼. 얘가 뒤집어야 돼. 제가 몇 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 이 부분 강의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 자료 있잖아요. 네, 아버님이 지금 나온 아버님 이분이 판사셨어요. 이걸 뒤집어야 되죠. 못 뒤집고 이분이 죽었어요. 이분. 네, 실제로 죽었어요. 자기가 판사인데 졌어요. 이게 바로 추정력 때문에 그래. 이 추정력을 깨야 되거든요. 누가 깨야 돼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뭘 깨야 돼요? 증여가 있었다고 없었다고?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깨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죠.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지. 이분이 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죽었어요. 예. 이분 어머님도 그래 돌아가시고. 예. 이분 그래 사촌이. 이분 사촌 되는 분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소송 자료만 18,000페이지가 넘어요. 18,000페이지. 그렇게 많아도 이걸 못 뒤집는다는 거죠. 이걸 못 뒤집는다. 이게 추정력의 힘입니다. 추정력의 힘. 자,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도록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요, 보존 등기요? 이전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는 또 달라요. 등기부상에 갑에서 을로 증여를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죠. 그러면 현 소유 명의는 누구요? 을이죠. 을은 전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뭐 한 걸로? 적법하게. 증여 안 받은 걸로 받은 걸로 추정됩니다. 누구로부터요? 전소유자 갑으로부터. 그럼 전소유자 갑이 뭘 뒤집어야 돼요? 등기 원인이 유효라고 무효라고? 무효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전소유자가 입증해야 된다. 전소유자의 별표.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보존 등기요, 이전 등기요? 이게 글자 하나 바꾸면 답이 틀려. 이게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무슨 등기요? 혼자서 둘이서. 전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한 걸로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추정된다. 이게 증근액이에요. 누구로부터? 전 소유자로부터. 이걸 적법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적법 추정. 두 번째, 무효등기 입증 책임 별표. 무효등기 입증 책임. 기억, 전 소유자 갑이 실제 증여가 없었다는 입증을 못하면, 입증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면 현 등기 명의자 을이 적법하게 토지를 뭐한 걸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죠? 추정되죠. 누가 입증 못하면? 전 소유자가. 전 소유자, 전 소유자. 전 소유자의 삼각형. 그 다음 니은 전 소유자 갑이 서류가 위조되어 증여계약서가 원인 흠결되어서 무효임을 소송해서 뭐 할 때? 입증하면. 이거 소송해서 입증해야 돼요. 소송해야 돼요, 소송. 그전에는 못 뒤집어, 이거. 입증하면 그럼 의뢰등기는 적법한 거예요, 불법한 거예요? 불법한 거니까 유효, 무효. 그러면 갑이 뭐가 돼요? 소유자로 돼요. 뭐 하면? 입증하면. 입증 못하면 을거로 됐습니다. 다음 가등기 나오네요. 우측에 3번에 공신력 없음. 등기에 뭐가 없음 나와요? 공신력 없음이라고 나오죠. 예,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공신력이 없다는 게 뭐예요? 공적인 신뢰가 없다는 거죠. 뭐에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등기에. 등기에 뭐가 없다는 뜻?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상하죠. 예, 법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등기에 뭐가 없다는 뜻?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이거죠, 지금 이거. 그럼 이 땅은 누가 차지한 거예요? 얘가 소송해서 입증 못하면 소송하고 하다 죽었어. 이분 죽었어. 어머님도 죽었어요. 20년 넘게 소송한 거야, 이거. 입증 못하면 누가 진 거예요? 갑이 지고 누구 땅 된 거야? 을 땅 된 거지. 뭐가 현재돼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죠. 을 거야, 을 거 지금. 얘는 증여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을이 이걸 어떻게 하면 병에게 팔았죠. 실제 양재동에 있는 땅. 예. 만 평이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60만 평이 넘어요. 예. 그래서 을이 저거를 서류를 땅을 뺏은 거죠. 땅 산 거예요, 뺏은 거예요.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에게 매각했죠. 병에게 매각 처분했어요. 지금 땅은 등기는 일로 넘어왔어요,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죠. 그럼 이 땅은 누구 걸로 추정이 돼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매매. 매매가 원인이죠. 현재 누구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무슨 등기가? 이전 등기. 그럼 이 땅은 누가 소유자인 걸로 추정이 돼요? 병이 이 땅에 뭐인 거로?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 땅을 얘가 사가지고 여기다 뭐 했어요? 아파트를 줬어, 아파트를. 잘 보세요. 아파트 줬습니다. 양재동에. 가동 아파트, 나동 아파트. 여기 쫙 분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요. 근데 저기서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무덤에 죽기 전에 입증을 했어요. 이 증여가 뭐였다고? 무효다고. 이게 무효라는 걸 만약 입증했다면 어떻게 돼? 이제 무효라는 걸 입증하면 이 등기가 뭐였다고? 무효였다고. 가짜였다. 이 증여계약서 가짜, 인감도 가짜. 이걸 입증하면 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효로 됐지요. 그럼 소유자가 을이에요, 갑이에요? 갑이지.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은 을한테 뺏겼잖아요. 누구한테 뺏겼어? 을에게. 그럼 이 등기 을에게 넘어간 게 유효라고 무효라고? 소송에서 입증을 했죠. 그럼 을의 등기가 적법하게 된 거예요? 불법하게 된 거예요? 불법하게 등기가 넘어간 거죠. 불법하게 등기된 이 을의 등기를 불법하게 격려된 등기. 불법 격려된 이 등기를 그냥 둬요? 제거해요? 제거해요. 왜요? 내가 소유자야. 내가 소유자죠. 내 소유자죠. 내 소유권을 누가 방해하고 있어? 을이 방해하죠. 그래서 이 등기를 어떻게 그냥
말소해버릴 수 있어. 이거 말소할 수 있어. 소유권으로 이걸 말소할 수 있어. 이때 저분이요. 이분이 죽고 나서 90년 지나도 돼야 안 돼? 돼요. 왜요? 소유권에 기한 거. 소유권에 기해서 이거 찾아오는 거는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100년이 지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00년 지나도. 이 등기 말소할 수 있죠?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가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내가 진정한 소유자야. 내가 진짜 소유자. 너는 가짜 소유자였어, 그동안.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 그럼 얘가 소송에서 지죠? 그럼 얘는 얘 땅 찾아오려면 의뢰 등기 다음에 누구 걸 말소해야 돼요? 병 앞으로 소유권 넘어간 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야죠. 이때 쌈이 그래서 갑하고 병이 붙는 거예요. 갑은 뭐라고 그러고 소송 걸어요? 내가 누구라고? 진정한 소유자야. 그러니까 내놔. 거꾸로 병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 나는 을 거를 믿었어. 이 등기 믿은 거밖에 없죠. 이 등기 믿고 거래한 거밖에 없어. 그죠? 예. 그럼 법은 갑을 보호할까요? 병을 보호할까요? 이게 공신력 문제예요. 등기에. 이 등기를 믿은 거죠, 병은. 등기부상으로 누구로 꽂혀 있어요? 을로 꽂혀 있죠. 이 앞으로 등기명이 됐죠. 이걸 믿고 어떻게 한 거야? 등기부를 믿고. 매매로 땅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여기 1,000억을 주고 샀죠. 1,000억을 주고. 오케이? 예. 이때 우리 민법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 등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등기에 뭐가 없다고요?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이 등기가 부실등기, 불법으로 경유돼서 부실등기인 게 밝혀지면 진짜 등기요? 부실등기요? 부실등기라는 게 소송에서 밝혀졌죠? 그러면 얘가 이 등기를 어떻게 했어요? 믿고 이 애걸, 을걸로 믿고 거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얘를 보호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등기야. 부실 등기, 가짜 등기라는 게 탄로나면 그 등기를 아무리 뭐 했어야 돼요? 믿어도 보호해줘 안 해줘? 그게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소송에서 진다는 거지. 지는 거죠? 그럼 갑은 진정한 소유자 갑은 의뢰등기, 불법 경유된 의뢰등기도 말소하고 이 부실등기를 뭐 한 사람? 믿고 거래한 사람. 믿고 뭐 한 사람? 믿고 거래한 자. 걔가 누구? 병의 등기도 그냥 둬. 이것도 말소해요.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누구 편이에요? 진정한 소유자 편이에요. 이게 무슨 등기로 탄로나면? 부실 등기로 되면 다 죽어. 그럼 병이 또 팔았다 이거죠. 병이 누구한테요? 정한테 팔았다. 정이 현대건설이었다. 현대건설도 이게 뭐였다는 게 밝혀지면 부실 등기인 게 밝혀지면 얘도 소유권을 가져 못 가져? 얘도 소유권을 못 가져요. 그죠? 정이 또 팔았어. 걔도 가져 못 가져? 못 가져. 앞에서 무슨 등기가 나오면 부실 등기가 밝혀지는 순간 얘들 소유권 다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등기에 뭐가 없다고 그래?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 우리 민법은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3자 편에 서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 편이에요? 이게 이 뜻이에요. 거기다 써요. 공신력이 없다. 우리 대법원은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고민을 한 거죠. 이렇게 저울을 놓고 법은 고민하는 거거든요. 고민하고 중간에다가 지금 타협을 모색하는 게 법이에요. 누구 편하고요? 진정한 소유자. 이 소유자를 보호하느냐? 아니면 등기 믿고요. 등기 믿고 이게 부실 등기인 걸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내가 이게 부실 등기인지 등기부에 떠 있는데 이거 믿고 땅 산 거죠? 땅 산 거죠? 이분들은 믿은 거밖에 없어. 믿은 거. 믿어도 되나요? 그래도 등기 믿었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를. 믿었죠? 그거 산 죄밖에 없죠. 그러고 걔를 뭐라고 그래요? 선의삼자. 이 중에서 우리 민법은 누구 편이라는 거야? 여기를 보호하고 여기를 죽이라는 거야. 너 죽어. 이게 뭐가 없다는 뜻? 등기에 부실 등기죠? 무슨 등기에? 부실 등기가 앞에 있다. 앞에 부실 등기가 있다. 그러면 그 등기에 뭐가 없다는 거야? 공신력이 없다는 의미.
그래, 앞에 부실 등기가 하나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버려. 그럼 정은 땅 뺏겨 안 뺏겨요? 갑한테 뺏기죠. 그죠? 병도 뺏기죠. 을도 뺏기죠. 그럼 정은 누구한테 가서 소송해야 돼요? 병한테. 왜? 병이 결국 누구 거 파는 거예요? 병이 누구 땅을? 갑땅을 알고요, 모르고 땅을 매매한 거. 이게 이렇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된 거지요. 누구 땅을? 갑땅을 누가? 병이 누구한테? 그래서 누구 땅 팔 수 있어요? 남의 땅도 매매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남의 땅도 매매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모른 채로? 모른 채로. 남의 땅인 걸 모르고 파는 거지. 거래한 거야 지금, 남의 땅인 거를. 오케이요? 남의 땅을 거래하나요? 네. 하잖아 지금. 다시 one more time. 남의 땅을 뭐 할 수 있나요? 네. 거래할 수 있나요? 네. 했잖아 지금, 했잖아. 더 큰일 난 거는 뭐예요? 이 건물 어떻게 해요? 저 건물 어떻게 해요? 저 건물 때려 부순다, 그냥 둔다? 예? 이 건물이 누구 땅에 자리 잡고 있어 지금? 갑 땅이죠? 갑이 진정한 땅 주인이죠? 너 아니야 다. 갑이죠? 건물은 현대건설이 졌죠? 그럼 이 건물은 부셔야 돼요? 그대로 둬야 돼요? 부셔야 돼요. 이게 무효인 게 밝혀지면 부셔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안 생겨. 왜? 남의 땅에 지은 거야. 그냥 남의 땅에. 맞죠? 현대건설이 누구 땅이다? 갑 땅에다 지은 거예요, 현대건설. 그럼 부셔야지. 남의 소유권이잖아, 남의 소유권. 부셔야 됩니다. 이거 다 부셔야 돼요. 여기 법정지상권 안 생겨. 예, 나중에 다 공부하시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민법은 공신력을 주는 입장이에요, 안 주는 입장이에요? 예, 이러면 이게 난리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위조 사실이 소송으로 결정적으로 입증되기 전에는 땅은 갑소유요, 병소유요? 병소유죠. 두 번째, 갑이 위조 사실을 소송으로 뭐 하게 되면? 입증하면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뭘로 돼요? 원인 무효. 원인 무효로 되죠. 이때 3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을명의의 등기가 서류 조작으로 무효로 소송에서 밝혀지면, 조작인 게 밝혀졌죠. 그럼 토지가 을의 소유라고 믿고, 을의 소유라고 등기를 믿고, 그 등기 위에다 쓰세요. 부실 등기요. 진짜 등기요? 부실 등기요? 부실 등기죠. 부실 등기를 믿고 땅을 매수한 제3자는 부실 등기에 뭐가 없어요? 공신력이 없죠. 그럼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해 못해요. 취득할 수 없다, 별표 없다. 그래서 갑에게 다시 땅을 뭐 하게 돼요? 빼앗기게 됩니다. 뺏기게 되죠. 오케이. 다음 가등기. 가등기는 진짜 등기요? 가짜 등기요? 가짜 등기입니다. 가짜 등기. 가등기 위에다 써볼까요? 위에다. 예비등기의 일종. 예비등기의 일종. 예비등기의 일종. 지금 신부가 언제 부부로 돼요? 부부로 되는 거는 혼인신고를 해야죠. 그죠? 아직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드레스 입고 사진 촬영하고 있어 지금. 스튜디오 가서 일주일 전에 사진 촬영하죠? 아직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지금 드레스 입고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어. 그죠? 혼인 언제예요? 한 달 뒤에 하는데 미리 지금 사진 찍고 있죠? 예비신부야, 예비신부. 그럼 이 등기도 무슨 등기요? 예비등기야, 예비등기. 아직 뭐 하기 전에요? 혼인신고 하기 전에요, 혼인신고. 오케이요? 그럼 눈에 들어와요? 그럼 법적으로 배우자예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배우자 아닌 거지. 뭘 아직 안 해서? 혼인신고 안 한 거지. 이게 그 등기야. 이게 가등기야, 가등기. 자, 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저 수업을 갔더니, 강의를 갔더니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AB죠. 아, 갑과 을이네요. 그려볼까, 이렇게. 모텔입니다, 모텔. 모텔이
예, 을이 가등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을이 가등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모텔을 사겠다는 거죠. 병이라는 분. 이걸 뭘로? 매매로 인수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등기부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등기부를. 이분이야 이분. 수험생은 이분입니다. 이분. 근데 이 매물이 시가가 50억입니다. 시가 50억. 시가 얼마로? 50억짜리인데 이분한테 나온 건 얼마에 나왔냐면 10억에 아니 20억에 얼마예요? 20억에 매물로 나왔어요. 20억에. 싸죠? 가격 아주 저렴하죠? 이게 시가 50억인데 20억짜리야. 지금 나온 거는. 이분이 눈에 여기에 눈이 쏙 들어가서 눈을 쏙 뺏겼어요. 사겠다고 그 가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등기부를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이때 등기부를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을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여기에? 가등기가 이렇게 을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A 앞으로는 뭐가 돼 있냐면 근저당도 돼 있어요. 근저당도. 채권액은 7억. 채권액 7억. 이거를 병이 사시겠다는 거죠. 사시겠다고. 만약 이래서 이걸 사면 왜? 가격이 일단 저렴하죠? 절반도 안 돼. 시세의 절반도. 일단 사가지고 소유권 가져오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뭘로요?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 일단 저 모텔은 누가 차지가 돼요? 병이 소유권 차지하게 되죠? 예. 왜? 매매로 소유권 가져오면 소유권자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가져오기 전에 이미 뭐가 되어 있어? 앞에 가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고요. 가등기가 먼저 가등기가 되어 있었죠. 그럼 가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뭐 하겠다고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아까 저 사진 찍었죠? 신부가 드레스 입고 사진 찍었다는 거는 뭐예요? 곧 뭐 하겠다고? 결혼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등기를 했다는 거는 곧 뭐 하겠다고요? 본등기 하겠다는 거예요. 예비등기에서 뭐로? 본등기를 하겠다. 본등기 할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앞에다 알려주는 거 예비적으로. 그게 가등기예요. 그럼 가등기를 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본등기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뒤에다 여백을 둬요. 여백을. 가등기를 하면 옆에다 뭘 둬요? 쓰세요 거기다. 뭐를 둬요? 여백을 공란으로 둬. 나중에 뭐 하려고? 본등기 하려고 여백을 딱 비워놔. 지금 우리 공부할 때 여백을 잘 비워야 돼요. 왜? 거기에 채워놓을 게 많거든. 채워놓을 게. 본등기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을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텔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을 앞으로 뭘 이전한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얘기죠.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걸 지금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야? 이게 가등기야. 가등기. 그러면 얘가 이전 등기하고 얘도 이전 등기하면 그럼 이게 여기 보세요. 가등기는 이게 빠른 거죠. 이게 1월 달이었고 얘가 소유권 이전한 거는 이게 만약에 6월 달이었다. 6월 달. 그럼 6월 달 소유권 가져오기 전에 이미 뭐가 돼 있어 모텔에? 가등기가 1월 달에 되어 있는 거죠. 가등기 된 상태에서 모텔을 인수한 거지요. 그럼 얘가 소유권 가져오는 건 돼야 안 돼? 된다니까. 가등기가 돼 있을 뿐이지 가져오는 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소유권 언제 가져왔어요? 6월 1일 날 가져왔죠. 그럼 6월 1일부터는 저 모텔이 누구 거예요? 병 거야. 병 거. 6월, 7월, 8월, 9월 병 거예요. 그죠? 10월 달 됐죠. 근데 10월 달 됐더니 딱 누가 나타났어? 을이 이미 가등기 꽂혀 있죠. 을이 가등기를 해놓고 10월 달에 뭘 했어요? 본등기를 했어. 10월 달에. 그럼 본등기를 했다는 말은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갑에서 을로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이게 본등기요. 그러면 모텔이 잘 보세요. 모텔 물건 하나죠. 하나. 소유자는 병과 누구? 을. 병과 을 둘이네. 둘. 그죠? 여자 하나 놓고 남자 둘이 나타난 거지.
이게 그 얘기예요. 누구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구 거예요? 먼저 뭐 한 사람? 가등기를 꽂아놓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지. 일물 이권주의가 될 수가 없죠. 일물 무슨 주의? 일권주의지. 건물 하나. 그럼 소유권 몇 개? 하나여야지. 둘이 될 수 없죠. 소유권 둘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럼 어느 걸 없어요? 지금 현재는 누가 소유권이 먼저 돼 있어요? 병이 먼저 했죠.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얘가 소유권 했죠. 얘는 언제 했어 소유권을? 그러면 소유권 등기된 날로 따지면 누가 죽어야 돼요? 을이 죽어야지. 소유권 등기 날짜로 보면 이게 늦죠. 그럼 이 등기 날짜가 늦으니까 죽어야죠. 근데 얘는 이 소유권 등기하기 전에 미리 뭐를 했어요? 미리 꽂아놨죠. 가등기를 꽂아놨어. 그걸 언제 꽂아놨어? 이걸 꽂아놨어. 가등기를. 그래서 이 을의 소유권하고 병의 소유권이 맞닥뜨려가지고 충돌이 되죠.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로 보면 누가 늦어요? 을이 늦지만 소유권에 순위가요. 소유권에 뭐가요? 순위가 언제로요? 1월달로 소급해. 1월달로. 뭐가 소급해요? 순위가 언제로 소급해요? 이전 등기한 날로요? 가등기한 때로? 가등기한 날로 소급한다.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뭐 한다고요? 가등기시로 소급해요. 가등기 시점으로. 뭐가 소급한다고? 순위가 이 소유권의 순위가 언제로? 그럼 얘가 소유권 등기한 건 10월 1일이고 순위는 언제요? 1월. 그래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1월 달. 얘가 소유권 순위가 1월 달로 역류해 버려요. 그럼 얘가 소유권 한 건 언제고요? 6월. 얘는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병은요. 이 모텔 사신 분이 수험생이 만약 샀다면 6월 달에 샀죠. 그럼 6월 달부터 언제까지요? 6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 이때까지는 누가 이 모텔 주인이에요? 6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누구 소유? 병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병 거 되는 거예요. 왜? 가등기 있는 거 샀으니까. 근데 10월 1일 날 뭐 했나? 10월 1일 날 본등기 했죠. 본등기 하면 그때부터 소유권은 누구 거로 돼요? 언제부터? 저 모텔 주인은 10월 1일 날 누구 거일까? 을 거예요? 병 거예요? 을병 되면 여자 하나 놓고 남자 둘 태어나는 거예요. 신혼여행 둘이 가는 거예요. 하나만 살려야죠. 10월 1일부터 누구 거? 을 소유. 다만 순위가 이 소유권의 순위가 언제로?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버려요. 이때로. 그래서 이게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면 을이 저 모텔 소유권을 차지하는 날은 언제예요? 을 소유로 되는 날이 언제예요? 물건이. 을 소유로 되는 날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물권 변동의 시기라고 그래요. 무슨 시기? 물권이 변동하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10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즉 을이 모텔을 차지하는 날. 그게 을 소유로 되는 날이죠. 을 소유로 되는 날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날? 물권이 뭐 하는 날? 변동하는 날. 물권 변동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10월 1일 날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순위가 언제로 가고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버리고. 그래서 가등기 된 걸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 이거 망하는 거지. 그럼 이분이 샀다면 20억 주고 샀다면 얼마 날린다는 거예요? 20억 다 날리는 거지. 이걸 중개를 했다는 거지. 누가 중개했어요? 친한 중개업자가. 누가요? 친한. 누가요? 예, 이러니 이거 인식이 좋겠냐고.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죠? 대통령 보세요. 적은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나의 적은 누구예요? 나죠. 나의 적은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맞죠?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거든요. 나를 가장 못되게 하고 가장 나태하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이잖아요. 나를 부수면 됩니다. 나를. 만약 이 거래가 됐다면 이분 뺏기는 거죠. 을한테 뺏기죠? 그럼 이분 잡아야지. 이분 잡아야죠. 이분 어떻게 했을까? 도망가고 끝이죠. 그리고 알아두실 거는요. 이렇게 근저당에는 뭐가 나와요? 등기부 떼면 채권액이 7억이다, 17억이다 이게 나오죠. 그죠? 가압류 떼면 여기 가압류도 있어. 가압류 20억. 예. 그럼 가압류도 채권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등기부에 나와요.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채권액이 이렇게 나와요. 얼마 얘가 빚이 얼마 있는지. 그죠? 그죠? 그럼 얘가 살 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또 안고 사면 되죠. 또 안고 사면 돼요. 이거 7억, 이거 20억 또 안고 사면 돼요. 문제는요. 가등기는 채권액이 안 나와. 가등기에는 뭐가 안 나와요? 채권액이 안 뜬다는 거예요. 저게 10만 원짜리인지 100억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등기는. 그래서 가등기는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등기 있는 거 거래하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하고 싶어. 왜요? 싸니까. 바로 이게 함정이죠. 그래 시가보다 저렴하면 거기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모든 재화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야죠. 맞죠? 예. 뭔가 그러지 않다면 여기엔 결함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알아둘 거는요. 이거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순위가 언제를 소급해요? 소유권은 언제 생겨요? 본등기 안 나.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 단골이에요. 별 3개. 요거 정리했어요. 요거 정리했어.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가등기만 해놓고 이거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넘어오죠. 본등기 한다는 건 소유권을 갑에서 병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소유권 가져오면 취득세 물죠. 취득세. 그래가지고 이 모텔을 다시 전매하면 또 다시 뭘 내요? 양도세 내죠. 병이 또 다시 팔았다고 그래볼게요. 정액에 소유권 가져가지고 소유권 뭐 해가지고 이전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얘한테 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취득세 내죠. 소유권 가져오면 취득세 물죠. 다시 병에게 또 다시 매각하면 뭘 물까요? 양도세 또 물죠. 세금 엄청 물어 저거.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다 물죠. 이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하면 세금 다 뜯겨. 그래서 이전을 안 해버려. 안 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가등기 상태로 넘겨 그냥. 뭐만 한 상태로? 가등기만 한 상태로 을에서 저 병에서 정으로 넘겨버려. 그럼 세금을 내 안 내? 안 내요. 안 내. 그래서 탈세할 때 가등기를 써. 거기다 쓰세요. 탈세용으로 주된 활용. 탈세용으로 주된 활용. 실무에서는 엄청 많이 쓰신다고. 그게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 가등기가. 가등기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그러면 을이 이 병이 저 아파트나 아니면 땅을 신규 분양된 아파트를 내가 살려고 그래요. 이때 내가 20개를 잡았어. 몇 개를? 소유권 가져오면 세금 엄청 물죠. 이거를 뭐만 하면 돼요? 잔금을 다 치러. 아파트 잔금을 치러 10억씩. 그 다음에 소유권 가져와야 가등기만요. 가등기만 걸어도 가등기만. 그래도 불안한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소유권 이거 이 양반이 딴 사람한테 팔아도 어떻게 돼? 팔아도? 뭐만 가져오면? 본등기만 하면 다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가등기만 해도 충분한 거야. 그죠? 굳이 소유권 이전을 하면 그때부터 뭘 물어? 세금만 나와. 세금만. 굳이 왜 세금을 내냐고. 잔금 치러놓고 뭐만 하면 돼? 잔금 치러놓고 가등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가등기만 해도. 그럼 내가 20개 샀죠. 20개 샀어도 세금은 내 안 내? 보세요. 세금을 안 내. 세금을 안 내요. 그게 탈세용으로 쓰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걸 전매할 때 어떻게 해? 얘한테 전매할 때 어떻게 해? 그냥 가등기를 넘겨. 뭘 넘겨? 가등기를 양도하면 되는 거. 가등기 상태로. 뭐로? 가등기를 양도해버려. 그럼 세금도 안 내. 그렇죠? 그래서 탈세용으로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알고 계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1, 2, 3, 4를 쉬는 시간에 쫙 읽어주시면 피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등기에 관한 논의를 보셨습니다. 이제 쉬셨다가 물권법 강론 점유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